안녕하세요. 올바른 리모델링 문화정착 전도사 지배 김도환 대표입니다. 변정훈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광명시에 위치한 광명 해무로 2연이라는 아파트고요. 평수는 이제 31평, 이제 B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준공이 2011년도. 그렇게 이제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다 보니까 네. 고객님이랑 이제 상담을 통해서 좀 네.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살리면서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 뜯고 한 공사는 아니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만 비용을 또 절감시켜드리는 목적으로 신경을 많이 쓴 현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어떤 컨셉으로 좀 잡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고객님께서 네. 좀 화이트 톤을 좋아는 하시는데 네. 올 화이트는 정말 싫다고 하셨어요. 일단 전체적인 톤 앤 매너는 이제 화이트 계열이긴 하지만 네. 크림과 이제 베이지 톤을 좀 적절히 이제 현관부터 모든 공간에 이제 섞어서 활용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톤을 맞추는데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긴 말 할 거 없이 공간별로 빨리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와 함께 바로 공간별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이제 톤 앤 매너의 시작점인 이제 현관인데요. PD님 혹시 이게 어떤 마감처럼 보이세요? 이거 도배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맞나요? 사실 여기는 지금 도배가 아니고 이제 필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 필름으로 한 이유는 신발을 신으실 때 벽을 이제 무의식적으로 많이 짚게 되는데, 이 필름 마감으로 하시게 되면은 도배보다 이제 훨씬 오염에 강하기 때문에 필름으로 마감을 했고요. 지금 이 벽면부터 방화문까지 같은 필름을 통해서 마감을 도와드렸고, 이 공간 같은 경우는 고객님의 니즈에 따라서 이제 차키나 마스크 같은 거 이제 올려놓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중문도 마찬가지로 이제 3연동 중문으로 도와드렸는데, 이 중문 색상 같은 경우도 이 톤 앤 매너를 맞춘 크림 색상으로 도와드렸고, 이 안쪽은 이제 브론즈 유리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간의 포인트 중 하나인 바로 왼쪽 공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무슨 미술관 작품 같은 고객님께서 이 현관을 굉장히 중요시 해가지고 이 현관을 어떻게 하면 포인트를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여서 이 벽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가루버라는 마감재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님이 이제 구매하신 예쁜 시계를 제가 달아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메인 공간인 거실입니다. 거실에는 이제 포인트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인 이쪽 공간이에요. 어떠세요? 라운드로 되어 있는데 혹시 약간 찔리지 않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 집의 이제 첫 번째 이제 집중 포인트인데요. 이 수납장이 끝까지 가게 되면 이 공간도 협소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 들어오실 때 쿡 하고 이제 찔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잡아서 공간에 조금 아름다움을 표현을 했고요. 이쪽에는 예쁘신 소품 같은 거를 올려놓으실 수 있게 선반을 2개를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공간으로는 이 아치와 더불어서 기존에 있던 직사각형 우물 천장을 같이 라운드를 잡아주면서 공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드리는 효과를 넣어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저희 첫 번째 집중 포인트인 라운드형이었고요. 위쪽으로는 이제 실링팬과 시스템 에어컨을 같이 넣음으로써 이 실링팬이 단순히 예쁘기도 하지만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과 같이 설치를 했을 때 조금 더 활용성 있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TV 한번 봐주시겠어요? TV가 마치 액차처럼 들어가 있는데 TV를 반매립을 해드렸습니다. 혹시 반매립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그 뒤쪽에만 그냥 살짝 맞습니다. 그래서 반매립을 하시는 이유는 이제 완전 매립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TV를 못 바꾸세요. 바꾸시더라도 이제 똑같은 인치의 사이즈의 TV로만 바꾸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반매립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TV는 굉장히 슬림하게 나오지만 추후에 TV를 원하시는 사이즈로 바꾸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파까지 마침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앉아서 편하게 TV를 보시면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커튼 혹시 보이시나요? 커튼을 또 저희가 전동으로 도와드렸는데 보시겠어요? 이렇게 밤에 영화 보시거나 할 때 굳이 커튼을 치러 가지 않으시더라도 전동 레일을 통해서 커튼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 리모컨은 오직 커튼을 위한 리모컨인가요? 아니면 맞습니다. 이거는 오직 커튼을 위한 리모컨인데 사실 지금 이 리모컨이 추후에는 필요가 없어요. 이 리모컨이 아니라 이제 IoT 서비스를 통해서 그냥 핸드폰으로도 전동 레일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공간으로 이제 키친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주방이 사실 리모델링의 가장 큰 핵심인데요. 이번 주방 같은 경우는 스타트를 냉장고로 잡았어요. 이제 비포 사진 보시면은 뚱뚱한 냉장고가 이곳에 딱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고객님께서는 그 요즘 많이들 하시는 원도어 냉장고를 총 3대를 놓기를 원하셨어요. 냉동고, 냉장고, 김치 냉장고로 이제 설계를 해드렸는데 이 3대를 꼭 놓고 싶다는 고객님의 니즈가 있어서 기존에 있던 이제 화구를 왼쪽으로 조금 이동을 시켜드렸고 이제 바로 옆쪽에서는 편하게 개수대를 이용하실 수 있게 개수대를 만들어 드렸는데 사실 이러다 보니까 개수대랑 이 화구의 위치가 좀 가까워요. 여기서 이제 요리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바로 뒤쪽으로 크진 않지만 이런 아일랜드를 만들어 드렸고 이 하부 쪽으로는 전자레인지라던가 이제 밥솥을 넣으실 수 있게 가전장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고객님께서 요리하실 주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왼쪽에는 망장을 아일랜드 속으로 넣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용부 공간을 한번 살펴보셨고 그 다음 공간으로는 이제 마스터룸 안방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간으로는 이제 안방인데요. 안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이제 집중 포인트 두 번째 공간이 숨어 있어요. 혹시 PD님 이 문이 조금 평소에 보시던 거랑 좀 달라 보이지 않으신가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무문선이라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혹시 무문선이 어떤 건지 아세요? 아니요, 처음 들어봅니다. 보통은 이제 문틀이 있고 벽과 문틀 사이에 틈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가리기 위한 도구를 저희는 이제 문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문선을 없애면서 목공 작업을 하고 필름으로 마감을 해서 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깔끔한 입구를 전체적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안방 공간인데요. 붙박이장도 굉장히 깔끔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근데 이것도 약간 무문선인가요? 이거는 맞춤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규격 사이즈가 있어요. 규격 사이즈가 있고 그 위에 남는 부분을 이제 서라운딩이라는 걸로 마감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도어를 바닥과 천장까지 맞춤으로 설계를 하면서 이게 하나의 벽면처럼 보이도록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이쪽은 또 마스터룸이다 보니까 보이시는 이 패브릭 또한 이렇게 전동 레일을 통해서 좀 편리하게 아침에 좀 깨고 저녁에 주무실 수 있도록 설계를 해드렸고요. 이 베란다 공간 한번 보시겠어요? PD님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큰 카페 바닥에 있는 콩자반 같은 거 맞아요. 이거는 이제 실제 뭐 카페에서 사용되는 콩자반은 아니고 핸섬에서 나온 이제 휴플로어라는 재질인데 바스 공간뿐만 아니라 이런 베란다에도 설치가 될 수 있는데 장점은 일단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거랑 타일과 다르게 이제 중간중간 매지가 없어서 좀 청소가 좀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일반 타일이 아닌 이런 휴플로어로 바닥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파우더룸 공간인데 파우더룸 공간을 들어가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집중 포인트인 이 아치 공간으로 잡아드렸고 이쪽은 이제 고객님께서 화장하시고 이제 옷매무새를 다듬을 수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해드렸고 이렇게 조명 거울을 껐다 켰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 죽은 공간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안쪽으로 장과 이쪽도 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이제 최대한 많은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욕실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집중 포인트 중 한 군데인 이제 공용욕실인데요. 공용욕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 전체적인 톤과 어우러지는 이제 베이지 톤의 600에 600 포세린 타일로 설계를 해드렸고요. PD님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제 예전에는 고급 호텔에서 많이 이제 사용을 하던 시공 방법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도기로 많이 이제 세면대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졸리컷을 통해서 타일로
세면대를 만드는 공법 중에 하나예요. 혹시 졸리컷은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거 마침 물어보려고 졸리컷이라는 거는 이제 타일과 타일이 만나는 면을 45도로 깎아서 시공하는 방법인데, 사실 이 졸리컷이 타일 시공자에 따라서 굉장히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이제 저희 집은 굉장히 좋은 타일 실력자분께서 이렇게 시공을 해주셨고, 이 하부에도 보시면은 이러한 선반이 있는데, 뭐 이거의 용도는 뭐 이제 수건이라던가 좀 자연 짐들을 이제 바닥이 아닌 위쪽으로 올려놓으실 수 있게 설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쪽 공간이 이제 욕조였어요. 욕조였는데 이 벽 또한 일반 유리가 아닌 이렇게 타일로 감싸는 타일 파티션을 설계를 해드렸고요. 기존에 있던 젠다일을 요 안쪽 샤워 공간까지 연장을 해서 이쪽으로 이제 뭐 폼클렌징이라던가 샴푸 같은 거 올려놓으실 수 있게 설계를 해드렸고요. 바닥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는 시공을 잘못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단차를 줘서 안쪽에서 샤워를 했을 때 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단차를 줘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공간인 이제 안방욕실인데요. 지금 여기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여기는 약간 다른 집 화장실에 잘못 들어온 거. 여기서 이제 유일하게 이 집 통과 조금 다른 분위기를 준 부분인데요. 고객님께서 이제 안방욕실은 조금 세련됐으면 좋겠다는 이제 니즈를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조금 진한 그레이 톤의 타일로 마감을 하였고, 안방욕실과 마찬가지로 이런 타일 세면대와 이 선반을 작업을 해드렸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그 샤워부스를 철거를 하고 파티션과 이 코너 선반인데, 보편적으로 이제 일반 유리로 가장 많이 시공을 하는데, 이렇게 벽과 일체감 있는 타일로 선반을 만들어 드렸고요. 타일 세면대, 타일 선반 이런 거를 조금 원하셔가지고 다 타일로 이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잘 보셨나요? 화이트 크림 톤으로 톤 앤 매너를 맞추기가 상당히 힘든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디자이너의 감각과 경험 그리고 고객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상당히 완성도 높게 결과물을 뽑아낸 현장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이번 현장 굉장히 좀 만족하고 있는데, 네. 현장이 제가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네. 고객님이랑 정말 많은 소통을 했거든요. 지금이 네. 사실 영상 찍는 게 지금 7월인데 네. 제가 공사는 이제 6월 달에 시작을 했고요. 한 달 정도 네. 공사하신 거고요. 네. 고객님을 제가 처음 만난 게 3월이에요. 3월이요? 네. 3월에 네. 만나서 이제 네. 한 3개월 동안 네. 고객님이랑 좀 많은 미팅을 진행하면서 제가 그거를 실제로 3D로 구현해서 보여드린 것도 있고, 실제로 이제 샘플을 보시면서 네. 맞추고 한 거고. 3D를 보면 상당히 퀄리티도 있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럼 더 자세한 문의는 유튜브 댓글이나 네이버 폼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더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또 만나요. 안녕.